세 번째 게임에서 나온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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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공기놀이 정말 재밌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해온 거지? 손으로 하는 게임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가? 총격전은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 한국은 모두 군대에 가서 이런 장면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최근 오징어 게임 2를 시청한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TV쇼 부문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공개 나흘째인 29일까지 3일간 93개국에서 1위를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공개 직후 실망스럽다는 외신의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여전한 화제성을 입증하면서 지속해서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통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는 지난 26일 공개된 이후 27일부터 30일까지 9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보다 빠른 흥행 속도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17일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공개 8일 후인 같은 해 9월 23일에 처음으로 플릭스페트롤의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는 당초 공개 직후에는 일부 외신에서 혹평이 쏟아졌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넷플릭스 히트작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스타일리시한 살육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넷플릭스의 한국 히트작이 그 날카로움을 잃었다. USA 투데이는 충격적이기보다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늘어가면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버라이어티는 전 시즌의 불길한 주제를 확장한 가치 있는 후속작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시넷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시즌만큼이나 좋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벌써 내년 공개를 앞둔 시즌3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2에서 등장한 한국 전통놀이 공기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5가지가 등장했지만 그중 해외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작은 공깃돌 5개를 던지며 노는 공기놀이입니다. 3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공기놀이를 시도하는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2에서 등장한 해병대 출신 참가자 강대우의 공기놀이 영상은 틱톡에서 1031만 회가 조회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4년 전 올라온 공기놀이 하는 법 영상이 역주행하고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댓글이 수백여 개 달렸습니다. 영국 주간지 라디오 타임스는 공기놀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서구권 시청자에겐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임이라며 공기놀이의 장점은 접근성이다. 돌, 자갈, 주사위, 구슬 등 작고 둥근 물건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공기놀이의 복잡한 게임 규칙입니다. 공기놀이는 5개의 공깃돌을 가지고 총 5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의 돌을 던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돌을 집어 올리고 받아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공깃돌을 뿌린 뒤 다른 공깃돌을 건드려선 안 되고 공기를 던지기 전 흔드는 쌀 씻기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유튜브 공기놀이 설명 영상에 놀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럽다. 여러 번 공기놀이 장면을 보고 겨우 규칙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공기놀이 열풍의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근 한 달 새 공기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공기를 사고 싶다. 아마존에서 $8 하는 공기를 샀다. 공기 판매량이 늘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우리도 비슷한 게임이 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잭스톤, 카자흐스탄에서는 베스타스, 말레이시아에서는 바투 세렌반 등 불리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대한공기게임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공기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가진 국가는 30여 개국 정도 됩니다. 틱톡을 통해 이번엔 소셜미디어에서 공기 챌린지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한 영국 남성은 나는 오징어 게임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456이 적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초콜릿 5개로 1단부터 5단까지 도전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인도 유튜버는 로제의 아파트를 배경음악으로 돌멩이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3D 프린팅 커뮤니티 메이커월드에서는 드라마에 나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공기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명한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짝짓기 게임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레딧에서는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 중독성이 엄청나다, 음악이 강렬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게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요 둥글게 둥글게를 리믹스하거나 짝짓기 게임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구현하는 등 팬들의 2차 창작물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 1편에서 달고나 게임이 전세계에 유행했었다면 이번에는 공기놀이와 짝짓기 게임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입니다. 또 7화에서 보았던 참가자들의 총격신은 더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군복무가 의무인 한국에서 한국 남성들이 총 한 자루만 쥐어주자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청자들도 한국은 군복무가 의무라 이해돼. 저 정도 능력은 한국 남자라면 기본이야. 손기술은 역시 한국인들이 좋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시즌3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음을 쿠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역을 배경으로 철길 통과를 안내하는 신호기, 우리가 아는 신호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꽤 끔찍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이 장면은 녹색 불일 때 건널 수 있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철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며 기차에 치여 희생될 것을 예상케 합니다.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 노래가 시즌3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합니다. 솔직히 시즌2에 등장한 게임은 제작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장치도 없고 아찔한 CG 장면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 감독은 이런 혹평을 어쩌면 미리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의 실망감을 다시 충격의 환희로 뒤집어 놓을 그 순간을 이미 시즌3에서 그려놓았을지 모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즌2에는 단체 줄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철수와 영희가 마주보는 장면이 등장하는 모습만 보여졌습니다. 아마 철수와 영희가 돌리는 단체 줄넘기에는 공격 센서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희와 철수는 한국 국어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자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친근한 캐릭터입니다. 시즌1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영희가 소름을 유발했듯 철수 또한 동심을 파괴할 예정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2의 시작을 알리며 영희의 남자친구인 철수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철수 나오는 거 웃긴데 무섭네. 철수까지 등장한다니 재밌겠다. 단체 줄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영희와 철수가 돌리는 단체 줄넘기 미쳤다. 단체 줄넘기는 그냥 해도 무섭다고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공기놀이가 유행하자 자녀 세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엄마는 6.25 때 총알 주워서 공기놀이 했다며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총 한 자루로 강해지는 것과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가 생겨난 것도 모두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세계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의 행보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큰 충격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 이 노인의 집 앞에는 박스가 수북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목부터 안까지 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한 집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노인. 92세 고령의 나이인 그에게 너무도 참혹한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과거입니다. 그가 바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웅이란 사실인데요. 의과대학 1학년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정전 후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때 한 한국 기업에게 그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 기업은 참전용사와 폐지를 줍고 식사를 하며 하루를 함께하였고 그의 삶을 체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지부의 참전용사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즉각적으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실제 부산의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을 훔쳐 경찰에 입건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식료품을 비롯한 식비 지원을 하여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던 곳으로 후원을 향한 실행력이 엄청납니다. 또한 국내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지금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넘어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가서 의료 지원을 비롯해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외신 또한 한국 기업의 행보에 감동해 여러 차례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속의 화제의 중심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행보입니다. 참전용사의 상황을 알게 된 한국인들이 인프레쉬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인프레쉬는 참전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보이는 태극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의지가 담긴 실제 서명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이 행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많은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 후원 태극기 키링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